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동센터 팀장, 이주호 SB 인베스트먼트 팀장 모셨습니다. 개장 키워드 볼게요. 급현타, 더 강력해진 시즌2하고 또 물음표인데요. 급현타를 볼게요. 왜요? 누구 때문에 갑자기 현타를 받게 된 거예요? 트럼프죠. 트럼프가요? 네. 네. 지금 이제 코인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의 이제 바로 이게 요약이 좀 나오고 연설의 요약 내용이 나오면서 네. 코인 내용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제 이런 부류의 그런 변수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설 연휴를 앞두고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시장이 나쁘진 않지만 좀 찜찜함이 좀 상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행정명령이 나올지 그리고 충분한 힌트를 줬지만 연휴 기간에 엔화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FOMC 특히 이제 30일 날 나올 얘기도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순환매가 나와서 좀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연휴 기간 내내 낙관하기에는 좀 계속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휴 끝나고 나는 또 어닝 시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1월달 꿈이나 또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이제 그런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급현타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휴 전에 특히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뭐 비중을 급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그런 차익 실현, 종목 축소 이런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무거운 이제 그런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급현타의 이유가 트럼프에 대한 현타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기대감으로 12월, 10월 말부터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 중에 모두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 종목에서는 오히려 이제 세론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아직 뭐 취임 연설은 아닐 텐데 코인 쪽에서 시세들이 지금 상당 부분 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한 7가지 정도 좀 요약이 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석유 제재랑 AI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모두 조달하겠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2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에 대한 AI 투자 그리고 AI 센터에 대한 에너지를 또 하겠다라는 또 AI에 관련된 얘기가 2가지가 나왔고 뭐 틱톡 얘기, 국경 얘기, 틱톡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군 있는 데에다가 전부 아이언돔을 깔겠다. 이제 국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관세는 지속하겠다.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왔는데. 코인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10가지 중에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급락이 좀 나온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그러니까 애플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AI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관련된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런 에너지가 많네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전력 설비나 또 이제 원전에 관련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인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까지도 봐야 되겠지만은 없고 에너지 라인이 상당히 많네요. 원유 개발, 뭐 에너지, 연료, 뭐 인프라 쪽에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한번 장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주호 본부장의 더 강력한 시즌2 역시 트럼프 같거든요. 네, 트럼프 영향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까 가상화폐 얘기해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민코인이 상장을 했는데 145배? 네, 뭐 145배가 아니라 뭐 그냥 상장하자마자 엄청나게 올라서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잠을 설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솔라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솔라나도 신고가 갔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일가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코인에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계속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상화폐도 지금 업비트 관련해서 거래가 정지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비트 말고 빗썸이라던가 코인원이라던가 이런 쪽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위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관세 장벽이라던가 강달러 이런 그런 이슈도 있지만 지금 이번 주에 또 BOJ가 또 있습니다. 그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취임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는데 또 실적 시즌도 열리다 보니까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력해진 시즌2 역시 트럼프의 힘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조 본부장의 키워드도 변동성이었어요. 예, 트럼프라는 인물이 또 어느 쪽을 키우고 어느 쪽을 몰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한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였고요.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4%, 0.5% 상승, 코스닥은 0.37% 상승으로 일단 시작은 됐고요.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 약보합 일단 보합 출발인데 하이닉스가 또 달립니다.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1% 이상 달리게 되면서 일단 선봉에 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1.5%, 1.6% 가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하이닉스 라인들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나름 힘을 내면서 한미반도체가 한 1%대였고요. PSK홀딩스가 2%대. 그 다음에 이 테스 쪽 와보면은 테크윙, YC 모두 6%, 3%대까지 상승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HBM 라인들 역시 트럼프의 AI와 반도체 패권 쪽 그리고 HBM 쪽은 어떻게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이직 라인들 오늘도 에이직 랜드, AD 테크놀로지 쪽으로 위시를 하면서 나름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으로 바로 가볼게요. 지금 세론 걱정하시는 분들 가장 1순위가 조선 어떻게 되나, 조선 어떻게 되나. 현대힘스 뭐 요 정도 빼고 현대힘스 정도 빼고는 나머지들은 약간 약보합으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대 하락, 삼성중공업 또 한화오션도 1% 후반대 하락을 보이고 있으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데 매수세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또 떨어지면 일정 부분 또 받는 이런 흐름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한번 더 볼까요? 오늘 지난 주말 거치면서 전선, 전력, 인프라 아마 정보가 쏟아졌을 것 같은데요. HD 현대일렉 3%, LS 네트워크스 12%. 앞서 LS 그룹 좀 분석해드렸는데 오늘도 시세가 살아있네요.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근데 이쪽 라인들이지 이게 또 막 확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것들은 또 쉬고 있고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도 앞서 해저 케이블인데 약보합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 전선 인프라가 또 이렇게 정보가 쏟아질 때는 가지 않고 다만 LS 일렉 정도가 살아있다. 유리기판 좋네요. 유리기판 지금 필옵틱스를 위시를 해서 JNTC, 캠트로닉스, YC캠, SKC 그러니까 지금 HBM 반도체 유리기판 쪽 가는 요 라인이 일단은 트럼프 취임과는 무관하게 좀 살아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상황들과 업종들 종목까지 들어볼게요. 정명희 팀장 시작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좀 뭐 트럼프의 그런 정책, 그 행정명령 여기에 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의중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미국장은 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깜깜이 장이 좀 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시초가 치고는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한 70%, 60% 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뭐 비차익 차익 다 합쳐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강보합 출발을 하고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오르는 거 반, 뭐 떨어지는 거 반 말 그대로 좀 관망세가 좀 네네. 짙은 이제 그런 출발세로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 조금 엇갈린 흐름. 그러니까 뭔가 그 뭐 TSMC와 또 뭐 계속해서 이제 하이닉스 쪽이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물량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다른 물량, 다른 HBM 쪽은 엔비디아 말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통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도리어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좀 몰려가면서 HBM4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몰려가고 있어서 두 종목의 좀 주가가 좀 차별화되고 밸류체인만 보더라도 하이닉스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올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얘기에 이제 관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받았다 보니까 예,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네. 뭔가 이제 뭐 중국산의 탄산 리튬 관련돼서 뭐 좀 막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2차 전지 쪽에 좀 들어오면서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삼성물산이 오래간만에 그래도 좀 강세를 띠는데 뭐 한남사구역 재개발 소식이 있고요. 그겁니다. 네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2%, 1.7% 강세인데요. 뭐 베트남 쪽에
수출이 좀 되겠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어요. 뭐 조 단위까지는 아니고 한 4천억, 5천억 뭐 이 정도인데 공상권에는 이제 처음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에서 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전력 설비는 오늘도 강한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비롯해서 거의 모든 LS? 전력 설비 예, 관련된 종목들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 조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조금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상을 하기로는. 근데 현대 쪽 HD 쪽에서는 2월달에 아마 HD 한국조선해양부터 이제 수주가 시작될 건데 수주하는 가격을 한번 기대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조정이 나온다면 어쨌든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갈 포트폴리오 종목으로서 뭐 비중 확대는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뭐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시가총액 한 100위권 내에서는 뭐 사실 전력 설비 정도가 거의 뭐 다 이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유리기판 뭐 그 정도죠 업종으로는요. 네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정도가 뭐 견인한다기보다는 약간 버틴다. 안도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강보합권 오늘은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서 관망세가 짙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주호 본부장과 2차 전지도 가볼 텐데 자동차와 2차 전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예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이 잘 안 봐주네요. 자동차 업종주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한테 가장 좀 태클도 걸고 혼날 것으로 좀 많이 힘들 것으로 보여준 2차 전지가 지금 수급이요. 거의 지금 매수세는 다 지금 2차 전지로 쫙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2차 전지 라인에서 어떤 희망의 빛을 본 건가요? 상당 부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우리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자동차 두 개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트럼프 수혜로 불렸던 뭐 조선이라던가 전력기기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좀 유입이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IRA에 관련돼서 수정이 있거나 뭐 폐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버텨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철퇴를 칠 것이냐.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타협하고 이제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 가격이면은 지금 뭐 삼성 SDI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는 심각합니다.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셀업체들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 진짜 많이 빠졌고 그 외에 2차 전지주들 정말 힘을 못 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트럼프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좀 팔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그럼 바닥권에 있고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반발 매수 튀어 오른다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섹터가 또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직 그 부분이 다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2차 전지는 주가 조정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보이려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를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왕 빠질 거면 확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현대차 그 관련 기업들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라 진짜 좋거든요. 가격적인 매력은 정말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할 만한 지금 매력을 딱히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그런 행정명령이라던가 이런 쪽들의 얘기를 보고서 사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왕 선택할 거면은 진짜로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 중에 가장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니까 이쪽으로 한번 반발 매수를 노려보자.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SS 어때요? 지금 2차 전지를 좀 미시는 분들이라던가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그 약간 LFP 배터리 2차 전지 전용 이야기하면서 삼성 SDI 또 LG에서 이야기도 언급하시더라고요. 이 시장으로 좀 이게 융통성이 있을까요? 중국을 하면서? 지금 이제는 2차 전지랑 ESS랑 약간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ESS가 물론 자동차라던가 전기차 이런 쪽에도 들어가겠지만 그 배터리 쓰잖아요, 쓰기는. 네, 쓰는데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랑 ESS랑 또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잘 살아야 되고 네. 미국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신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네. 지금 이미 선봉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구글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럼 이거를 과연 전력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옆에다가 ESS 네. 해가지고 네. 거기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 네. 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전기차 산업이랑 요거는 좀 별개로 빼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ESS 관련 종목군들이 일부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ESS가 또 그런 전력기기 기업들과 또 연결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효성중업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따로 좀 떼어놓고 따로 가라. 네, 데이터 센터와 엮어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2차 전지의 그 배터리가 이쪽 쓰거든요. ESS. 근데 그렇게 테마를 잡지 말고 아예 ESS는 시스템 쪽으로 ESS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또 이종훈 부장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민 팀장 바이오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아요. 약가 인하는 할 것 같거든요. 하고 또 무자비하게 싸게 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디로 방향이 바이오 시밀러 정통적으로 일로 가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좀 볼까요? 트럼프 시대.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 맞습니다. 바이오 대형 그냥 시밀러 정통파. 쪽, 네, 쪽이 맞고 뭔가 지금 빅테크 종목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가 아니라 빅파마 종목들을 보시면 거의 그 52주 최저가 뭐 이런 속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 네. 우리 시장만 뭔가 모르지만 뭐 어떤 이벤트 뭐 드리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뭐 네. ADC부터 해서 또 뭐 비만 치료제다 뭐 이런 좀 이슈가 좀 뜨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펀더멘탈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빅파마들은 사실 지금 거의 최저가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뭔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거는 그런 빅파마들인데 그런 빅파마들이 뭐 투자를 줄이고 거기들도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만 수급 좀 올렸다고 해서 이게 계속된다? 이거는 뭔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될 게 많은 것들보다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좀 해답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행 뭐 이렇게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걸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똑부러진 쪽으로 조금 수급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에 있는 그런 그 바이오 종목들 시가총액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 지금 유한양행이 10조 정도인데 뭐 없는데 뭐 7조 8조짜리들 많거든요. 그러면 얘가 비싼 건지 얘가 싼 건지 답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지금 괜히 빅파마 종목들이 지금 신저가 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네.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불확실성이든 그런 것들이 해소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좀 약간 뻔한 곳에서 답을 찾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지금 약가 인하 정책에 좀 고삐를 죄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주 영향을 받는데 정경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정통 패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국내에 바이오시밀러 또 CMO, CDMO가 반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패턴을 짜는 게 맞다. 실은 우리 기술 플랫폼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경민 팀장은 단칼에 여긴 좀 자르고 바이오시밀러, CMO, CDMO로 투자 전략을 압축하자 이런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